이제 해당 지역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전부 다 흩뿌리듯이 다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 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지금 그렇게가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주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구조들이 그때 만들어졌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재벌 체제, 독점 체제.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자본도 얼마 안 되고 무슨 뭐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나누면 아무도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군데 몰아가지고 소위 올인했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서울에, 기업 영역으로 보면 특정 기업 몇 군데, 소위 대기업 몇 군데다 집중 지원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면 마치 한 집안에 큰아들만 집중해가지고 막 다른 식구들 막 소위 그 옛날 말로 식모하고 동네 흐드리는 데 가면서 큰아들만 집중 지원해서 대학 보내고 거기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밑에 형제들이 같이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가피했어요. 자원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집중도 나왔고 재벌 체제도 나왔고 뭐 인적 구조로 보면 특정 계층이 특혜를 받아서 무슨 저기는 원래부터 잘 되는 부류, 나머지는 다 피지배 계층 비슷하게 이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투명한 나라, 민주적인 환경이 오히려 이제는 국가 성장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죠. 자원이 풍부하니까 전체로 보면. 그런데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성장의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좀 모아야 힘을 받는데 마치 모닥불처럼 말이에요. 이걸 좀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 장작 한 개는 여기, 장작 한 개는 저기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1차 공공기관 이전도 전국에 많이 했는데 뭐 여기도 하나 주세요. 막 이광희 의원이 부탁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뭐 그거 하나 뭐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 지방에도 가면 그냥 댕그라니 공공기관 한두 개 따로 놀고 있고 지역하고 섞이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막 주변을 끌어들이고 이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이 좀 집중하자. 어쨌든 나라가 살려면 지역에 중심이 생겨야 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가 그냥 도와줘서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을 이렇게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이전도 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 우리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사실 많이 나누면 표는 되거든요. 여기도 이러면 표가 돼.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별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죠.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그래서 저는 저 평소에 가진 소신인데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의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건 일종의 실패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은 막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는 집중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그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도 아마 지역 통합 입법 안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사실 좀 경쟁이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개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거기다가 다 완전히 뭐 몰빵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북 또는 충북에서 그러면 충북에도 기존에 이제 혁신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변에 퍼져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저기 아까 말씀하신 동부 지역에 무슨 군 단위로 하나씩 막 군청 근처에 한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할 거냐? 그거는 아마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라서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당에서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길게 보고 정말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좀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까? 그런 거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아가지고 막 전부 싹 다 안 하고 다 잘 살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세 분 장 차관님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것도 좋고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정책 제안까지 자유로운 주제로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안기령 대변인이 마음속으로 질문자 선정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해괴한 이상 행동을 하는 건 안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옷을 벗어가지고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네. 네.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아살라말레이쿰. 네, 저는 인도에서 시작해 칠레에서 창업하고 현재는 음성군을 세계로 연결하는 글로컬타운 청년마을 대표 이아리입니다. 저희는 음성군의 60개가 넘는 주민 마을, 공장, 농장, 소상공인을 주인공으로 만나는 48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내국인,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 관광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 최근에 국가 관광 전략 회의에서도 그 외국인 3천만 명 관광객 달성을 말씀하시고 지방 관광 활성화를 말씀하셨기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주민주도 지역 기반 여행사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등록된 여행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기반 여행사에 대한 소규모 예약형 지역 관광 운송 특례를 신설하고 관광진흥법에 마을 여행사 육성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여행사 육성 및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공 예산을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료 직영 혹은 무료 직영보다는 민간 지역 여행사 위탁 바우처 연계 방식으로 개편해 소규모 지역 투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민주도의 관광 산업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역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대부분 다 관광도 창업 지원 위주로 되다 보니 만약에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관광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좀 구축할 수 있으면 좀 저희 국가 관광 경쟁력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관광 지원들이 유명한 관광지로 많이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애 첫 지역 여행 프로젝트를 좀 제안드리는데요. 대도시 유명 관광지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불모지 지역들, 지역 기반 여행사가 운영하는 체험형, 체류형 상품들이 활성화되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개인적인 요청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병원에서 보호자나 가족이 아니어도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1인 가구 보호자 지정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볼 텐데요. 저기 이제 갈색 재킷 입으신 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앞 1년을 뺐다가 지금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 보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가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공복무 다시 기막의 지급 없이 80mm 박격포를 사격함으로써 160에서 190dB에 그대로 노출되어 돌발성 난청, 이명, 수면장애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군 홍천병원에 3-4차례 내원해서 진료 및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이 부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개인생활 기록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생활 기록부는 전역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나 2년 6개월이 지난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다. 네. 그거는 제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가까워서 그 자료를 내면 저희가 쭉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해볼게요. 정책 제안만 말씀드려도 네, 그러십시오. 될까요? 네. 네. 그러면 해외 사례처럼 보직에 따라 청각장애, 수면장애, 정신장애를 보상 범위를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격 시 3M 스펀지 기마개로 언발에 오줌 늘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미군이 해외 파병 때 사용하는 헤드셋 투입 착용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해 청년 부상 제대 군인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려고 하니 서울시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보의 편중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행사장 들어오실 때도 그리고 앉으신 자리에도 서면 제안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기 앞쪽에 그 흰색 옷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하셨. 우리 어디서 봤었죠? 마이크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몇 해 전에 청주 종합체육관에서 뵀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2번째 뵙니다. 그 요점만 그냥 요약하게